가족 상담 이론들을 비교해보는 5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처럼 가족도 발달을 한다는 전제하에 가족의 발달이 정상이다 또는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가족 상담 이론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가족치료 분야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 많은 가족 치료자들은 발달적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습니다. 현대 가족 치료의 특징들 중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 것이 정상적인 가족 발달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과 같은 이분화된 관점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신분석학파 그리고 정신분석에 기반을 둔 보웬 가족치료학파는 과거로부터 시작된 정상적인 혹은 비정상적인 발달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고 있고, 두 학파의 이러한 관점들을 활용한 가족치료가 좋은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이 두 학파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분석가들은 결혼 선택을 원가족으로부터 오는 전의를 전달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숙 수준과 맞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보웬은 사람들은 익숙한 원가족 상호작용 패턴을 반복하는 파트너를 선택하고 비슷한 분화 수준에 있는 짝을 선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또 다른 자아와 결혼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두 학파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자신과 달라 보이는 짝을 선택하는 방식들을 설명합니다. 강박적인 개인은 신경증적인 사람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사람들과 종종 결혼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해 정신분석가들은 무의식적 욕구 상호 보완성, 투사적 동일시, 이상화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보웬은 분화, 융합, 삼각관계에 대해 말하는데요. 두 학파는 비슷한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티어는 대화의 내용이 직접적이고 정직하며 차이점을 숨기기보다 드러내고 감정을 드러내서 잘 표현하는 가족을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람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발달시키고, 그것은 진솔한 관계에 필요한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를 내도록 한다고 믿었습니다.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치료 초기에 가족이 적절하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마치 어떤 표준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가족 치료자들은 정상 또는 비정상의 관점으로 가족을 평가하는 대신 가족의 현재 구조가 당면한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즉 기능적인가 역기능적인가를 평가합니다. 구조적 치료자들은 가족의 발달 과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족마다 가진 다양한 패턴들이 동등하게 기능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위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다는 하위 시스템의 경계선들이 명확한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한 부모와 한 자녀로 구성된 부모 하위 시스템이 있을 때 그것을 비정상적인 가족 발달로 보는 대신 그 부모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고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면서 부모-자녀 경계선이 유지된다면 한 부모와 한 자녀로 구성된 부모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밀착 패턴이나 단절 패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의 사인이라고 진단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가족마다 더 선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구조들이 제대로 잘 기능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야기 치료는 우리의 정체성과 경험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현재의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과거 사건에 첨부된 이야기와 그 의미, 즉 개인이나 가족이 그 이야기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탐구합니다.
이야기 치료의 초점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더 힘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해결 중심 치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나 과거의 경험에 지나치게 연연하기보다는 솔루션을 파악하고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 중심적입니다. 해결 중심 치료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분석하거나 처리하는 데는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과 가족의 강점, 자원, 문제에 대한 예외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과거의 어려움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야기 치료나 해결 중심 치료는 구성주의 철학에 기반하는데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은 동일하게 경험한 사건일지라도 저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개인적인 이론을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서 관계적, 사회적, 문화적인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다양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관점이 정상이다 혹은 비정상이다라는 관점은 취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많은 가족 치료자들은 발달적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가족 치료의 태동기에는 왜 가족의 정상적 발달, 비정상적 발달을 논하게 되었을까요? 가족 치료의 태동기 시절에는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희생자, 희생양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징후는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많은 문헌들에서는 가족 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환자의 역기능들을 다루었습니다. 희생양, 가족 투사 프로세스, 이중구속, 신비화 등등의 해로운 메커니즘들이 자녀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는 시각이 보편적으로 가족 치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프로이트가 가족을 아동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근원지 또는 문화적 압력을 가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신경증적 갈등은 가족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면서 내담자 치료에서 내담자 가족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한 프로이트의 노력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치료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노출을 가능한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치료자가 자신에 대한 노출을 덜 하면 할수록 내담자는 그 치료자를 가족과는 다른 중요한 인물로 보게 만들어서 가족을 배제한 치료에 더 몰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칼 로저스 또한 내담자의 정신적 어려움들은 어릴 적 가족들과의 파괴적인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호기심 많고 지적인 존재라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것을 따르면서 자기 실현을 하도록 태어났는데 불행히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타인의 승인을 얻으려는 갈망을 갖도록 배움으로써 분을 삭히고 내적인 풍성함을 억누르고 산더미와 같은 기대감 아래에 자신의 삶을 매장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외부인인 상담자만이 내담자가 진짜 자아를 재발견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 자신이 뭘 하는 것이 필요한지 발견하는 것을 돕는 산파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칼 로저스에게 가족은 내담자로 하여금 타인의 승인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방해물로 인식되어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서 가족 상담은 설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진짜 문제는 아동의 증상이 아니라 그 증상의 원인이 되는 가족 내 갈등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엔나에 아동과 부모, 그리고 교사도 상담을 받는 아동지도 클리닉을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의 문제에 대해 부모를 비난하는 경향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특히나 엄마를 비난하는 경향이 좀 더 강했는데, 아들러도 엄마의 양육 방식이 어떻게 아이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프리에다 프롬 리히만은 분열증을 만드는 엄마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지배하려 들고 공격적이고 퇴짜를 놓는 여자가
특히나 수동적인 성향의 남자랑 결혼을 하면 자녀의 분열증을 일으키는 병적인 훈육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어도르 리츠는 조현병 환자 가족의 특징은 아이를 거절하는 엄마가 아니라 파괴적 성향의 아빠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치료의 태동기에 대부분의 치료자들은 부모, 특히 엄마를 비난하는 경향을 가지고 그런 부모가 아동의 비정상적 발달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치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방향이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원망과 미움, 단절과 고립의 결과를 낳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족 치료의 태동기의 가족 치료 연구자들 그리고 치료자들은 무엇이 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인가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치료자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문제를 부지불식간에 지속시키는지에 대해 관찰을 하게 되었고, 환자로 지목된 구성원은 가족 상호작용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문제를 지속시키는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통찰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동영상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에서는 문제를 지속시키는 희생양의 심리적인 내사 과정을 투사적 동일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삽입된 카드를 눌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가족치료에서는 가족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지속시키는가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고,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순환적 관점에 기반해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족치료가 발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애착이론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개인의 불안정 애착 유형이 형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안정형 애착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동영상, 애착이론, 획득형 안정형 애착 영상에서는 후천적으로 안정형 애착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자신이 상황의 희생자라는 생각을 멈추고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정체성 및 자기 가치를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치료에서 이야기의 의미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가족의 발달이 정상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가족 상담 이론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가족 치료 분야가 발달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분열증을 만드는 엄마, 파괴적 성향의 아빠, 자기애성 부모, 가스라이팅하는 부모, 최악의 부모 등을 규정하고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희생양임을 강조했던 1900년대 전반 가족치료의 태동기 시절 관점들은 가족치료 분야가 점점 발달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지속시키는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나아갔습니다. 현대 가족치료에서는 각각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문제를 지속시키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각자에게는 어떤 변화 노력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둡니다.